안녕하세요. 리스미입니다. 오늘은 그 컴퓨터 강의 이외에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진로를 결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제 경험에 비추어 한번 조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프로그래머를 뭐 하려고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뭐 컴퓨터 관련 과나 뭐 관련 내용을 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뭐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앞으로 직업을 무엇으로 할지 뭐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IT 관련 과를 나왔다고 해서 뭐 다 프로그래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그 관련과에 꼭 뭐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들은 거의 뭐 적성들이 안 맞아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뭐 다른 거를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앞으로 이제 제 본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나는 프로그래머로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조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라는 용어는 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보라는 얘기고 이거는 기술, 테크놀로지가 뭐 기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IT 개발자가 되를 뭐 하려는 분들은 우선은 뭐 SI랑 SM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I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SM은 시스템 매니지먼트. 그래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은 뭐 시스템 통합. 그래서 이거를 건설하고 비유를 하면은 뭐 아파트를 세우고 짓고 집을 짓고 하는 거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과 같은 거고, SM은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인테리어 정도를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뭐 아파트도 뭐 시설 관리팀 뭐 이런 게 있죠. 뭐 수도가 나가거나 뭐 전기가 나가거나 그런 경우는 시스템 관리. 그래서 뭐 컴퓨터도 프로그램이 이제 사용하다 보면 에러가 나거나 요새는 다 전산화가 돼 있어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가 고장 나면은 뭐 업무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를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상주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뭐 시스템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나는 그 회사의 뭐 경영진이 되고 싶다. 그 경영진도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수의 IT 기업이 뭐 삼성 SDS, 그다음에 뭐 LG CNS, 뭐 SK 커뮤니케이션 뭐 아무튼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은 다 대기업 자기 회사의 그 대기업 계열사의 뭐 IT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대표나 전무나 상무 뭐 이런 경영진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려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만 잘해가지고는 거기에 올라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게 어쨌든 학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나왔냐, 연대 나왔냐, 뭐 스카이 대학을 나왔냐. 우선은 뭐 인사고과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에서 이런 거 학벌을 엄청나게 기본적으로 학벌이 좋아야지 그런 대표나 전무 상무 이제 진급하는데 가점이 주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해외 유학을 갔다 오니까 이 사람이 솔직히 제 느낌에는 능력은 그렇게 출중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 진급하는 거는
엄청나게 잘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한다기보다도 윗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외형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뭐 대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학벌도 있겠지만 또 어느 집안 아들 이런 백그라운드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나가는 대학이나 뭐 잘 나가는 집안 뭐 자제분들은 뭐 이런 고민도 사실 안 하겠죠.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고 대기업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본인은 그냥 개발자로서 돈도 어느 정도 벌고 그러고 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그때로 돌아가서 한다면은 우선은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야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통합하는 회사들은 예를 들면은 제가 말한 회사들이 다 시스템 통합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CNS, LG CNS, 뭐 삼성 SDS 이런 경우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그 계열사들 그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부분이 개발 부서나 들어가면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업체들, SI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각 대기업의 또 하청으로 받아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뭐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은 하겠지만 프로그램이나 뭐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 시스템 통합 쪽에 가서 고생을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M은 계속 매니지먼트만 하기 때문에 약간 공무원적인 거, 공무원인 여러분들이 뭐 저기 노량진이나 이런 데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공무원 월급은 박봉이나 그냥 쭉 우스갯소리로 뭐 가늘고 길게 간다. 뭐 이런 개념이면은 시스템 관리 쪽도 괜찮은 듯 합니다. 우선은 사실 뭐 인생이라는 게 돈만 버는 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뭐 회사 생활을 하실 분들은 그리고 프로그램을 뭐 개발하고 이런 거는 좀 뭐 적성에 안 맞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시스템 관리 쪽으로 가셔서 뭐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시간이나 뭐 이런 게 뭐 어차피 같은 업무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한 뭐 1, 2년 하면은 적응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스템 관리를 해서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 자리가 자기가 본인이 봤을 때 뭐 10년, 20년 할 수 있는 업무다. 그러면은 뭐 SM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리고 뭐 시스템 관리 이쪽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야근 이런 것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나는 프로그램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 대학교에 따라서 또 그 입사를 할 수 있고 없고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지방대라고 해도 대기업의 그 지방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도 오히려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근무하면은 대기업도 표현이 그렇지만 좀 빡셉니다. 근데
지방은 좀 그런 거는 좀 덜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거기에 근무한 건 아니고 예전에 뭐 울산에 한 8개월 정도 있어 봤는데 저기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뭐라고 할까 여유가 있다고 할까 뭐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IT 프로그램으로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통합을 그래도 한 최소한 10년은 프로그래머로서 고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뭐 어떤 회사 벤처를 차린다거나 뭐 이럴 수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적성이 프로그래머가 아닌데 굳이 막 프로그래머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영업도 괜찮을 듯합니다. 뭐 기술 영업이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내용은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상대로 어차피 영업이라는 게 사람을 상대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IT 영업은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서 뭐 입찰 같은 걸 하면은 입찰은 이제 프리젠테이션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 회사가 우리 일을 잘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원청이라고 하죠. 갑 회사에다가 이제 설명을 해서 그게 채택이 되면은 그 뭐 단가나 돈이 얼마가 들고 사람은 얼마가 들고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잘 프리젠테이션해서 그걸 따오면은 이제 그게 뭐 그 회사의 수익이 되겠죠. 근데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어떤 내가 물건을 뭐 IT도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관련된 회사들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런 IT 솔루션이 있는데 뭐 사용해라 그러면은 그런 IT 영업 쪽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련된 과를 나와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만 자기가 직접 뭐 프로그램을 할 수준은 아니고 뭐 적성도 안 맞고 하면은 뭐 기술 영업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진로를 정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SI를 하면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빡신 게 있습니다. 빡신 거. 그러니까 야근이나 주말 출근 뭐 이런 것들이 뭐 제 경우에는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내에 끝낼 정도의 일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메우기 위해서 초과 근무를 하고 또 주말도 일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죽어도 싫은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아이디어로 벤처를 한다거나 하면은 자기가 그 일정 조정 뭐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케줄대로 가면 되지만 뭐 SI 업체나 이런 경우는 다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 초과적인 시간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일을 한 것들이 어쨌든 간에 본인의 그 능력 향상에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본인이 그냥 직접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뭐 강제적인 것도 있죠. 강제적으로 언제까지는 일을 끝마쳐야 한다. 뭐 이런 것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하면은 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첫날이라 좀 두서가 없었는데 다음에 이런 내용을 할 때는 정리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리쌤의 첫 번째 조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